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8장 예외 처리 구문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대표적인 예외 구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로 디비전 에라 예외 발생 example 예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눗셈은 0이 아니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제로 디비전 에러 예외가 발생을 하는데 나눗셈은 이 0으로 나눴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0으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딱 여기에서 예외가 발생합니다. 제로로 디비전 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제로라고 하는 거를 출력해라. 그래서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어, 프린트 제로 해서 디비전 바이 제로 이게 출력이 되게끔 해주는 얘기입니다.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나눌 수 없습니다. 디비전 바이 제로라고 해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가 된 거죠. 이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아예 실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 unexpected라고 ident가 에러 메시지가 뜨죠. 에러가 뜨는 거죠. 이렇게 에러가 뜨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로 어, 제로 디비전 에러 디비전 바이 제로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뜬 겁니다. 이거를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하기 위해서 try, except 구문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블럭문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러는 뜨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돼야 될 거를 종료하지 않고 처리해 놓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러는 name error입니다. 정의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name error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다음에 선언되지 않는 유저의 변수를 문자열에 연결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예외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에 유저는 아직 선언되지 않은 에라 변수입니다. 누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화면에 그 메시지 누구님 안녕하세요 출력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외의 에러가 발생한 거죠. 네임 에러가 발생하면 그 에러 메시지를 SE에다가 집어넣어라.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가 딱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name use is not defined 이 글자가 화면에 출력되게끔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외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실제로 많은 양의 코딩을 할 경우에 간단한 예외의 원인도 아주 찾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에러 메시지를 많이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실행하면 식별자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Name user is not defined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try catch 문을 try exception 문을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죠. Trace back most recent call. 메시지 유즈에 누구님 안녕하세요. Name error라는 게 뜹니다. Name use is not defined. 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출력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름이 정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try except 구문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운표를 넣었기 때문에 탭 간격만큼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은 예외 타입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자. 사용자 정의 예외 타입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클래스의 타입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로 excep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은 클래스의 이름 뒤에 가로를 붙이고 exception을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래스를 정의를 하겠는데 user define user definition error 예외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를 상속받은 거죠. df 언더바 init 언더바 생성자입니다. 메시지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부모의 생성자를 수행을 해서
사용자 정의 예외하고 메시지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클래스 use definition error, exception, pass는 뭐 따로 정의하지 않고 그냥 어, 클래스만 정의를 한다. 이렇게 예외를 보시면 됩니다. 이때 에러라고 하는 거는 문법적인 에러로 프로그램 작성 시에 이미 발생하는 거고,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는 문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프로그램 실행 시에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클래스에 내용이 없다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패스를 적어 놓은 겁니다. 사용자 정의 예외를 발생시키려면 예외 발생 시점에서 rise를 이용을 해서 예외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 정의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킬 때 이용합니다. 예외를 발생시킬 때 메시지를 넣어주면 예외 처리 구문에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외와 에러는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에러는 문법적인 에러를 의미하는 거고 예외보다 좀 더 명확한 의미로 프로그램 작성 시에 이미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프로그램 실행 시에 유효하지 않은 값이 입력이 되는 것처럼 실행 시에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외 중에도 복구 가능한 예외가 있고 복구 불가능한 예외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프로그램 종료시키는 방법에 어, 이제 최선을 당하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외 타입에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라이즈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 정의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키는 것을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즈를 이용해서 사용자 정의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키는 예제인데 항상 클래스를 하나 만들으라고 했죠. User Definition Error,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를 상속받았는데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고 그냥 클래스만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try, exception 구문 사이에 rise 발생시키는 거죠. user definition error라고 하는 클래스를 발생을 시켜서 예외는 use definition error라고 하는 예외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user definition error가 발생을 하면 as e, 즉 e에 대한 요 메시지를 출력해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user definition error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rise 키워드를 이용해서 사용자 정의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키고 except 구문에서 사용자 정의 예외 타입을 받아서 as 키워드를 이용해서 예외 객체를 e로 출력하는 그런 이그젠플입니다. 한번 같이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e definition error 이렇게 뜨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선언된 사용자 정의 예외를 앞에서 실행한 name era 예제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 예외에 except 구문 안에 try except 구문을 내포하는 방식으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user definition error 대신에 이제 사용자 정의를 강제로 발생시키는데 name error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user의 definition error에 except 생성자로는 이 메시지 사용자 정의 예외에 그 메시지가 출력되게끔 해주고 try except 구문 안에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사용자 name error 발생했던 user라고 하는 변수가 없다 하는 거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 식별자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게 하고 또 rise 강제로 여기서 수행될 때 강제로 수행을 하는 거죠. use definition error str e에 해당되는 문장으로 rise 예외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면 except 구문에서 user definition error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유저의 에러를 출력해 했더니 식별자 정의되지 않음 요거 출력되고 여기에서 강제로 수행시킨 라이즈한 사용자 정의 예외 name user is not defined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별자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정의 예외에 name, use is not, not definition 이렇게 뜹니다. 다음은 assert 구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ise 이외에도 assert를 이용을 해서 예외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assert 문을 이용을 해서 조건식과 예외 메시지를 연결해 줍니다. assert 문은 assertion error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assert의 조건이 first일 경우에 메시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assert 다음에는 조건식이 오는데 if not 조건식 false일 경우에는 어, 예외가 발생시켜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ssert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 정의 예외를 강제로 발생시키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 성명 입력받은 성명이 유저의 네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try except 구문 안에 해당이 되는 거죠. assert 구문입니다. 유저의 네임이라고 하는 길이가 들어올 건데 3보다 이상이면 성명은 세 글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print username, 유저네임이 출력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이상일 경우에는 펄스일 경우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true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펄스일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 이상이 아닐 때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절트 문이 선언이 되어서 유저의 네임의 글자 수가 세 글자 이상이면 조건의 결과가 true이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을 하지 않고 입력된 글자 수가 세 글자보다 적게 되면 예외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외가 발생되면 어절션 에러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사행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예외를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절트의 예외 타입은 어절션 에러 여기에 E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E를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유저의 네임은 정수경 그대로 출력이 됐고요. 두 글자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성명은 세 글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세 글자에 해당되는 에러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이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성명은 세 글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는 게 바로 여기 이에 에러 메시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러 메시지에 해당이 되는 거를 화면에 출력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유저의 네임에 따라서 어절트문을 적용한 문자열의 입력을 받아서 어절트문에서 발생한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try except 구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절트문을 선언해 놓은 것을 이용해서 유저 네임의 글자 수가 세 글자 이상이면 조건의 결과가 true이기 때문에 수행되지 않고 false인 경우에 수행이 된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false에 해당되는 문장이 바로 에러 메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명은 세 글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에러 메시지 타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절트 구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 에러 메시지 성명은 세 글자 이상이어야 됩니다. 어절션의 메시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발생을 했을 때 출력이 되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로긴 모듈 사용 방법에 대한 건데 이거는 3교시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교시 수업은 챕터 8장의 2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